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 지금 결혼한 남편은 35살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결혼할 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건지도 모르겠고요. 서로 결혼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을 왜 양가 집안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예전부터 해왔던 관습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조선시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넘쳐나는 것 같아요. 시대가 흐른 만큼 생략할 거는 과감히 없애는 게 좋은데 전부터 제가 너무 불만을 털어놓은 것 같지만 지금부터 써내려가는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지금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도 장사는 꾸준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도 예전만큼은 안 되지만 먹고 살 만큼 수익은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은 햄버거 매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건물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저희 햄버거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분이셨어요. 수제 햄버거라서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가분들에게도 소문이 좋게 퍼져서 점심에 간단하게 함께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희 매장은 배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점심 장사는 정말 정신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꼭 와서 햄버거 1개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매일 출석해서는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남은 커피를 들고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저녁에도 퇴근길에 들러서 햄버거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일어날 때는 커피를 들고 매장을 나가는 것을 매일 반복했었죠.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너무 맛있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자주 오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손님에게 더욱더 친절한 모습으로 대하게 되었고 음식에도 정말 많은 정성을 쏟게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매일 밝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워낙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거예요. 회사가 쉬는 주말과 명절 때 아니고서는 바뀌는 것 하나 없이 매장에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햄버거 주문을 하면서 저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했고 별 생각 없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이었고 저는 갑작스러운 얘기에 좀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 행동들을 자주 보여줬으니까요. 그래도 용기 내서 고백한 마음이 고마웠고 저 또한 손님이 아닌 사람으로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고백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경환 씨는 엄청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죠. 매장에도 점심시간에 찾아와서 일손을 도와주기도 했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시 눈이라도 붙이라고 넌지시 얘기하는데 점심시간은 하루 중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매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3번은 무조건 보게 되었어요. 연인 사이로 만남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때묻지 않은 모습들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는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네요. 경환 씨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게 아닌 회사의 대표였고 그런 사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죠. 정말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저희 매장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이었죠.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서운했어요. 서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연애한 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만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길 수 있는 거야? 회사 대표든 직원이든 간에 나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데 혼자 너무 예민했던 거네. 도대체 이유가 뭐야? 미안해. 그럴 사정이 좀 있었어. 돈만 보고 접근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진실된 마음이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나 혼자 상처를 받게 돼서
내 신분을 숨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된 거야. 너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없었던 거야. 이런 사실 숨겨서 미안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줄 수 있지? 내가 그동안 너한테 보여줬던 행동들 보면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아냐. 경환 씨는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할까봐 두려웠는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2년의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오면서 경환 씨도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저는 감정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숨기는 거 없냐고 물어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게 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경환 씨는 전혀 숨기는 게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집에 먼저 가게 되었어요. 경환 씨가 저희 부모님을 워낙 뵙고 싶어 했었거든요.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근처에는 편의점도 별로 없고 대형마트는 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동네 분들이 저희 가게로 대부분 찾아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사와서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엄청 오래되었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동네 가게 같은 경우 오래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집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명절날 찾아뵙고 안 갔으니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전에 살던 동네만 오면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라 제 감정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가 정말 커 보였는데 지금 보면 이런 작은 곳에서 살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 동네에 경환 씨를 데리고 부모님 가게에 들어선 순간 저희를 보고 밝게 웃어주며 어서 오라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도 남자를 처음으로 데려온 거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경환 씨도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가끔 올 때 차려주셨던 음식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셨는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 났었습니다. 동네에서 저희 엄마가 해주신 요리가 맛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경환 씨 입에도 잘 맞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렇게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경환 씨는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평생 눈물을 흘리지 않게 내 몸같이 사랑해 주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로 잘 어울리고 마음 맞아 결정한 거라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경환 씨는 엄청 좋아했고 저 또한 좋게 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 아직 해결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죠.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가야 했고 모두가 시간을 조절해서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경환 씨의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저택 앞에 차가 멈추게 되었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서 차가 들어가는데 좌우에는 꽤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보통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면 뼈를 깎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받는 걸 너무 많이 봐서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죠. 경환 씨가 왜 계속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택 앞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기가 겁이 났어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경환 씨에게 우리 집안 차이가 너무나 크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지 않겠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 자상한 웃음으로 침착하게 자기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드라마에서나 보던 가정부 몇 분이 저를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꽤 오래 일을 하셨는지 경환 씨와 상당히 친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왔다는 인기척에 경환 씨 부모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셨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 얼굴은 상당히 온화해 보이셨고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밝은 웃음으로 긴장한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끝이 나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제가 어색해할까봐 경환 씨는 옆에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주고 저희 집안이 차린 음식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하게 먹으라며 제 앞으로 음식을 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경환 씨가 인사시키려고 데려온 여자가 아무래도 엄청 궁금하셨나 봐요. 밥을 먹으면서 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님의 웃음 속에 느껴지는 기분 나쁜 표정들이 잠깐 스쳤고 그런 부분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감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몇 번 질문을 하시더니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신지 경환 씨하고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께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버님을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물어봐요. 먹다가 체하겠어요. 적당히 물어봐야죠. 딱 보니 배도 많이 고팠던 것 같은데 이런 음식들 언제 먹어보겠어요? 먹을 때 많이 먹어둬야죠.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처음 데려온 여자니까. 그리고 어제 경환이가 어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건가? 아가라고 부르면 되겠네. 경환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자기가 꼭 선택하고 싶다고 얘기했거든. 이건 학생 때부터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했었단다.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제일 싫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니까? 그런 말은 왜 또 해요? 잘 살면 좋은 거지. 돈 없어서 허덕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섞지 않게 계속해서 차단하셨어요. 경환 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것 같았고 어머님께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초대해놓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워낙 관심이 저에게 쏠리다 보니 어머님이 약간 서운하거나 질투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어머님께 다가가 웃으면서 말을 붙였고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저도 손님인데 제가 왜 어머님의 기분을 풀어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 옆에 앉아 잘 하지 않던 애교도 부렸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경환 씨도 고생했다며 오피스텔로 데려다 줬어요. 서로 너무 피곤해서 그날 저녁에는 전화하기도 힘들어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힘을 쓴 것도 아닌데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는지 씻고 바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고 엄마가 하는 말에 너무 놀라서 급히 동네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 아침부터 오셔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이 사실을 일단 경환 씨에게도 가는 도중에 알려줬고 경환 씨는 회의가 있어서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도착해서 본 첫 장면은 저희 부모님과 어머님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저를 보더니 자리에 일어나셔서는 햄버거 매장 오픈해야 하지 않냐며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고 타고 오셨던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니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신 듯 그냥 구경 오신 것 같다면서 커피 한 잔 먹고 별말 없이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신 거라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상당히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경환 씨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전화가 왔고 부모님 가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경환 씨도 많이 당황한 듯 했지만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부모님 가게에 다녀간 이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셨고 답답하기만 했었죠. 그날 매장에서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환 씨에게 전화가 왔고 어머님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 뿐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고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며 정말 별뜻 없이 들렸다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에 일단 기분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경환 씨는 예정대로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시부모님에게 표현했고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차이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냥 소소하게 저희 집안에 맞춰서 모든 걸 진행하기로 했어요. 경환 씨는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걸 저희 쪽에 맞춰주었고 어머님의 행동들이 질투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라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돌발적으로 행동하시거나 조금 서운했던 부분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며 남편과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분명 힘든 부분들도 있을 테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잘 해야겠다는 다짐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시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바지 음식을 건네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음식의 정성이 느껴질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아주며 잘 다녀오라고 배웅해줬고 칭찬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기분으로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밝게 웃어주시며 저희를 반겨주셨어요. 남편은 이바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고 아버님이 음식을 보자마자 사돈의 정성이 느껴진다며 음식 솜씨가 좋다는 얘기를 경환 씨에게 입이 닳도록 들어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다고 배고픈데 빨리 밥 차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일손을 도우려고 주방에 들어갔는데 가정부 직원분들이 벌써 식탁에 한상 차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출발 전에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서 갈 테니까 같이 먹자고 남편이 어머님께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다른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많이 당황스러웠죠. 어머님께서는 옆에 오셔서 나중에 먹겠다고 얘기하고는 모두를 자리로 불렀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약간 당황한 것 같았고 남편은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머님을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음식들인데 주방 한쪽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 생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아서 앞이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건지 남편은 주방 한쪽에 있던 이바지 음식들을 포장을 풀어서 일하시는 분들께 음식 좀 식탁에 세팅해 주라며 얘기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어머님께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순식간에 주방에 냉기가 돌았어요. 저희 엄마가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전이 올라왔고 아버님께서 한 입 맛보시더니 정말 맛있다며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갈비찜을 드셔보시더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독서를 퍼부으셨네요. 지금 이걸 음식이라고 이 식탁에 올려놓은 거니? 이딴 게 음식이라고? 이게 갈비찜이니?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개들도 이런 건 안 먹겠다.
한우도 아닌 것이 수입으로 만든 것 같구만. 그리고 전복은 왜 이리 질긴 거야? 저는 너무 짜고 이딴 걸 이바지 음식이라고 준비해준 사돈도 참 대단하시네.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이딴 걸 주는 거야? 여기 음식들 먹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밖에 있는 개나 줘요. 참나. 사돈은 어떻게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보낼 수가 있는 거지? 동네 구멍가게 하니까 뭘 알겠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기는 하겠냐고. 우리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야? 뭐해? 얼른 가져다 버리지 않고. 엄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장모님께서 새벽부터 얼마나 음식에 정성을 쏟은 줄 아세요? 그런데 그런 상처되는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천박하다고요? 쓰레기 음식이라고요? 지금 엄마 행동이 훨씬 더 천박해요. 그리고 엄마 음식은 장모님이 해주신 거에 손톱만큼도 못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알아요? 음식의 집안 차이가 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지.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제 아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러려고 처가댁에 다녀온 거예요? 당장 일어나. 집에 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님께서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희를 뒤따라왔고 어머님께서는 일하시는 분들께 음식 빨리 걔한테 가져다 주라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팔을 뿌리치고 시어머니 앞으로 달려갔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들 전부 다시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운전기사님과 엄마가 이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이버지떡이 들려 있었고 천천히 주방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순간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전을 엄마 얼굴에 던지더니 이딴 걸 지금 먹으라고 싸운 거냐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는지 시어머니를 밀치면서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라며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께서 엄마의 멱살을 잡았고 저희가 달려가서 말렸는데 시어머님께서 일하는 분을 쳐다보며 빨리 걔한테 갈비찜 갖다 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하던 아주머니께서 저와 시어머니 엄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다가 갈비찜을 저에게 건네주었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님께서 가정부 아줌마 머리를 음식이 담긴 접시로 강하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일하는 직원인 주제에 자기 말을 안 따르고 멋대로 행동했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아줌마에게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팔을 강하게 잡으시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는지 집안의 가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개념 없이 난리친다며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털썩 주저앉은 시어머님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아버님을 째려보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음식 포장을 끝내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줌마 머리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지러운지 비틀거리며 식탁을 붙잡고 있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께서 엄청 놀라셨는지 시어머니를 밀치고 가정부 아줌마를 순식간에 들어 안으시고 기사님을 다급하게 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 아줌마를 다급하게 안아 들어올리며 뛰쳐나간 눈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선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당황하신 듯 아버님과 가정부 아줌마를 멍하니 바라보고는 주저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일단 병원으로 가자며 이바지 음식을 모두 챙겨서 차에 싣고 저와 엄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듣게 된 말은 가정부 아줌마는 집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서 가족 같은 분이라며 남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죠.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수술실에서 걸어나온 의사는 고개를 숙인 채 가정부 아줌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남편과 시아버님께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느끼셨는지 병원에 도착하셨었고 저희 주위에서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의 못된 심보가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모든 상황을 진술했죠. 그리고 법정에서는 고의로 세상을 떠나게 한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나이를 고려해서 어머님은 15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기 실수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에 비하면 적은 거라고 법정에서 변한 건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현재는 처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나왔으면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아버님께서 저희를 불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저희는 처음 보는 아이라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가정부 아줌마의 자식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가정부 아줌마의 남편분께서 아버님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부 직원으로 들이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혼자가 된 아이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책임을 지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모두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아이만큼은 앞날이 밝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아버님께서는 그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다른 가정부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죠. 가끔 남편이 창밖을 보며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면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못하신 행동들로 인해 아버님께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다며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천박한 것을 집에 들였다고 난리를 치다가 혈압이 올라 쓰러졌다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며 다시는 면회도 일절 가지 않겠다고 남편이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뉘우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5년 뒤면 살아계실지 의문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해야겠어요.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 하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